자, 이번 영상은 내가 76%에 해당된다 싶으면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코드에 대한 설명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딩을 가장 쉽게 알려주는 크리에이터 스타트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라는 용어를 들으면 일단은 거부감이 좀 들죠? 이유가 뭘까요? 학창 시절에 수학에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수학을 아마도 대부분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코딩에서의 함수는 수학처럼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수학습 코스로 파이썬을 아직 모른다면 다음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함수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면 특정 입력에 따른 결과를 되돌려주는 명령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문장으로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함수가 있습니다. 특정 입력이 뿅 하고 들어오면은 입력을 함수에 있는 명령어가 막 처리를 해요. 여기서. 그리고 결과를 내뱉어 줍니다.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복적으로 비슷한 코드를 작성할 때 함수를 만들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유지보수와 가독성이 정말 중요한데 함수를 사용하면 유지보수가 쉬워지고 가독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을 통해서 함수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하러 가보죠. 자, 먼저 스타트 코딩 언더바 팁이라는 작업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02점 함수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에다가 01점 함수를 사용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장 먼저 해볼 거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해 오도록 할게요. 이게 뭘까요? 프린트문 두 줄을 사용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사람의 이름을 사용자 이름을 부르고요. 현재 프리미엄 서비스 사용 기간을 알려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다른 사용자한테 또 메시지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올게요. 안녕하세요, 현신님. 프리미엄 서비스 사용 기간이 15일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또 한 명 더 추가를 해주려면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게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코드입니다. 지금은 단지 프린트문 두 줄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요게 막 10줄, 20줄, 30줄 넘어가게 되면 복사 붙여넣기 하고 막 수정하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유지보수도 불편해지고요. 가독성도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함수를 사용한 경우를 볼게요. def 하고요. print 언더바 메시지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냥 눈으로만 따라와 주세요. name이랑 date를 매개 변수로 받아주고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점 약간 띄우고 name print 한 다음에 현재 프리미엄 서비스 사용 기간이 잠깐 띄우고 데이트 1 남았습니다. 됐죠? 이러면은 함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메시지 이거랑 똑같이 해볼게요. 네임이랑 동문이 아니라 동준이겠네요. 그리고 데이트 30일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현식하고 15일 원준하고 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코드랑 함수를 사용한 경우의 코드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이게 훨씬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자, 하나의 사용자가 더 추가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길동님이라고 해서 요거를 복사를 해주고 길동님하고 여기에 뭐 5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함수를 사용한 경우는 그냥 요거 한 줄 복사를 한 다음에 길동 5 하면 됩니다. 훨씬 편리하죠. 이렇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주고 함수 기본이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 만들기 해주시고요. def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함수의 이름을 개발자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소괄호를 열고 닫아주시고요. 그 안에다가 매개 변수를 넣어주는데 안 넣어도 되고 한 개만 넣어도 되고 뭐 2개, 3개, 4개 여러 개 넣어도 됩니다. 매개 변수 1, 매개 변수 2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뭐 포문이나 if문 사용했을 때 뭐 콜론 썼던 거 있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칸 띄우고 여기에다가 명령 블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명령 블록이라는 거는 명령어의 집합을 말하죠. 여러 줄 명령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명령 블록이 끝나고 나서 return하고 결과값을 돌려주면 끝이 납니다. 이게 함수의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간단한 sum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sum이라는 거는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a랑 b를 매개 변수로 봤고요. 요거는 매개 변수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sum 함수의 명령 블록 안에서 변수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는 변수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result라는 변수 안에다가 a랑 b를 더한 값을 할당을 해줄게요. 그리고 return해서 결과값 result 변수의 값을 반환해 줄 겁니다. 이러면 함수를 다 만든 거고요. 이제 만들었으면은 사용을 해봐야겠죠? 이 해서 함수 사용하기 해주고요. 함수 이름을 먼저 써주고 괄호를 여기서 열어준 다음에 여기서는 인자라는 말로 바뀌어요. 매개 변수가 아니라 인자 1,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매개 변수랑 뭐 숫자를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프린트 한 다음에요. 요거는 sum에 1, 2를 인자로 넣어 볼게요. 1이랑 데이터가 인자 1이랑 이제 대응이 되는 거고 2라는 숫자 데이터가 인자 2랑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매개 변수 1의 자리인 요 놈을 찾아 들어가고요. 2는 매개 변수 b의 자리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a, b는 1, 2를 갖고 있죠. 그래서 1 더하기 2가 리절트에 할당이 되고 return 리절트에서 3이 반환되게 됩니다. sum 함수가 끝났을 때 그 자리에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3이 들어가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프린트 3이 되는 거겠죠. 자, 요거 굉장히 헷갈리죠? 처음 들으신 분들은 따라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뭔가 메모장 적어가지고 직접 데이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인자가 뭔지, 매개 변수가 뭔지, 결과값이 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복해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 형태도 알아볼게요. 03점 여러 가지 함수 형태 .py를 만들어 주시고요. 첫 번째로 결과값이 없는 함수입니다. def 한 다음에요. print 언더바 sum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마찬가지로 a랑 b를 매개 변수로 받아주고요. 땡땡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return을 하지 않고 그냥 print하고 a랑 b를 더한 값을 출력을 해줄 겁니다. 사용을 해볼까요? print 언더바 sum 한 다음에
1, 2 이렇게 넣어줄게요. 실행을 해볼까요? 3이 실행되죠. 아까 함수 기본도 실행하면 똑같습니다. 3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를 알아볼게요. 먼저 임포트에서 랜덤 모듈, 내장 모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디로요? 여러 가지 함수 형태 파일로요. 그래가지고 def 만들어주고 get random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어줄 거예요.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소괄호를 열고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자리죠. 땡땡 한 다음에 자 넘버라는 거에다가 뭘 해줄 거냐면 랜덤 모듈에 landint 명령을 통해서 1에서 10 사이에 한 가지 정수를 뽑아서 할당해 줄 겁니다. 그리고 return해서 넘버를 반환해 줄게요. 그러면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get random number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가 실행이 된 거고요. 넘버를 하나 뽑아서 이 자리에 리턴이 되는 겁니다. 1에서 10이니까 뭐 3이 됐다고 이렇게 하면 이 자리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로 감싸주면은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하면 3이 나오네요. 한 번 더 실행하면 5가 이제 뽑혔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과값과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함수인데요. print하고 hello 괄호 열고 괄호 닫아줄게요. 매개 변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return 값도 없습니다. 결과값이 없어요. hello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사용할 때도 간단합니다. 프린트해서 그냥 언더바 hello 괄호 열고 괄호 닫아 주면 돼요. 그러면 이 명령어가 그냥 실행되는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hello가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여러 가지 형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영상 처음에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1, 2, 3, 4, 5 코드를 인자와 결과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 함수인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print 해서 하하 되어 있는 거, 요 코드는요 뭘까요? 인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문자열 하하가 인자죠. 그리고 결과값이 없어요. 그냥 프린트하고 끝나버리죠. 여기에 대한 뭔가 반환값, 결과값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x는 input, 입력을 받는 함수죠. 여기 안에는 지금 인자가 한 개도 없습니다. 괄호가 비어 있죠. 자, 그리고 결과값이 있습니다. input 함수에 대한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x라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파이오토 GUI라는 모듈,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클릭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실행하고 있나요? 여기 보시면 괄호 열고 괄호 바로 닫아주고 있죠? 요거는 인자가 한 개도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결과값도 없습니다. 뭔가 결과값을 뭐 변수에 할당하거나 이 자체를 프린트하고 있지 않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파이오토 GUI의 핫키라는 명령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컨트롤이랑 컨트롤 C를 동시에 누르는 명령어인데 인자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컨트롤 C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결과값이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리스폰스해서 리퀘스트라는 모듈 안에 있는 get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뭘까요? 인자가 한 개가 있죠. 네이버 주소 인자가 한 개가 있고 결과값이 있겠죠. 는 해서 리퀘스트 get 함수의 결과값으로 리스폰스 객체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괄호가
왜 쓰이는지, 소괄호가 왜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함수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번 쭉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코드를 따라 치실 때 더 이상 뭐 왜 이걸 쓰고 있는지 헷갈리시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